제 며느리가 학교 복도 한가운데에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가며 멈춰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이라는 사람이 며느리 위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김수진 선생, 이게 학교입니까? 놀이방입니까? 수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복도 정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타일 바닥에 무릎을 붙이고 손으로 문지르던 며느리 손등이, 하얗게 질린 얼굴이, 아무 말 못하고 지켜보던 학생들 눈빛이 한꺼번에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위로 제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칼처럼 떠올랐습니다. 기간제 미술 선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정교사도 아니면서 애 맡겨두고 선생질 하겠다는 거야? 준호는 정교사인데 직업격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모두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한 번쯤 마음으로 생각해 봐 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계신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만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67입니다. 서울 송파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은 평생 교육청에서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시교육청 장학관으로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이런 문제로 매일 이 학교 저 학교를 돌아다니며 바쁘게 사는 사람이죠.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국어교육과를 나와 임용에 한 번에 합격했고 지금은 인서울에 있는 꽤 이름 있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정교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선생님이다.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괜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아들보다 2살 어린 35,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단정하고 말도 공손하네. 예의도 바르고. 근데 기간제라니 좀 아쉽다. 우리 아들이 정교사인데 며느리도 정교사였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그 생각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제 시선 어디엔가 늘 그 마음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손주 민재가 4살이 되었습니다. 첫 손주라 그런지 처음에는 뭐든 다 예뻤습니다. 할머니, 빵. 할머니, 이거 봐. 민재가 그렇게 부르면 허리 아픈 것도 무릎 쑤신 것도 잊을 만큼 귀여웠죠. 문제는 며느리가 출산 후에도 계속 교사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상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한 가지 상해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또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수진이를 한번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계약 연장을 제안받았대. 지금 있는 중학교에서 내년에도 계속 수업해달라고. 그래. 그럼 뭐 축하해야 하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벌써 불편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전부터 맡았던 학년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계속 같이 가자고 해서 출산 후에도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물론 민재는 최대한 어머님께 부담 안 드리도록 조절해 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이야 다 맞벌이라지만 애가 이렇게 어린데 벌써부터 유치원 보내고 집에는 거의 없고 그게 맞나 몰라.
아들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재 어린이집은 나중 얘기고 지금은 낮 동안만 어머니가 좀만 도와주시면. 맡기는 건 쉬운데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누군데? 나도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아. 그리고 내가 정교사인데 며느리가 정교사도 아니고 기간제면 듣는 사람들 뭐라 그러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머님, 제 일이 많이 불편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임용 준비하면서도 현장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만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임용 준비면 집에서도 책 볼 수 있잖아. 꼭 학교에 나가서까지 고생을 해야 돼? 아이 엄마면 우선은 아이부터 좀 봐야지. 아들은 그때 처음으로 제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같이 맞춰볼 문제야. 수진이도 자기 인생이 있고 꿈이 있어. 민재는 우리 둘이 책임져야 하는 거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제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기간제 선생이 뭐라고. 그깟 월급 벌겠다고 애를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우리 때는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세냐고. 그렇게 불만을 쌓아간 사람은 사실 저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놓고 출근 준비를 했고 아들은 중간중간 집에 오며 민재를 보살폈지만 제 눈에는 일하는 며느리와 애를 맡아 키워야 하는 나만 보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제 마음에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순자야, 내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이랬지? 중학교 미술 선생이야. 정교사는 아니고 기간제. 아, 요즘 미술도 나쁘진 않지. 근데 기간제면 불안하겠다. 우리 며느리는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라. 바쁘긴 해도 딱 정해진 자리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 친구 미숙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정교사고 며느리도 정교사였으면 얼마나 남들 앞에서 말하기 편했을까. 기간제라니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자리잖아. 그렇게 비교하고 또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면서 저는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민재 밥도 차려놨어요. 수진이는 늘 식탁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릇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국은 좀 짜고 애 반찬은 싱겁고 그래도 뭐 먹을 만은 하네.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표정은 늘 무뚝뚝했습니다. 민재가 앉아 숟가락을 들고는 할머니 밥 하고 해맑게 웃을 때만 저도 조금 소펀드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하려고 현관에 서기만 하면 제 마음은 다시 단단히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민재 오늘 낮잠 잘 시간에는 간식 꼭 챙겨주세요. 목마르면 물 조금씩 자주 주시고요. 알지, 알어. 나도 애 키워봤어. 너무 걱정 말고 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등을 돌린 채였고 멸시와 서운함이 섞인 제 표정은 이미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재가 엄마 하며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도 속으로 며느리를 향해 또 한 번 투덜거렸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애가 이렇게 울 일이 없잖아. 이 나이에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몰라. 그렇게 일상은 조금씩 삐걱거리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수진이 얼굴이 더 창백해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치고 떨어뜨리기를 여러 번
주말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반나절씩 자버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윤정아, 점심 먹어야지. 라고 부르던 시어머니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밥 먹을 때는 좀 같이 앉지. 그렇게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 때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어때 보여요? 왜? 뭐가? 집에서 잘 말을 안 해서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엄마가 볼 땐 어때? 그냥 피곤해 보이긴 하지. 직장 생활이 원래 그렇지 뭐. 엄마, 수진이 직장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 교장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건 수진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끼어들 게 아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가슴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먼저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힘들지? 괜찮아? 이런 말들을 한 번도 제대로 건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숙이와 점심 약속이 잡혔습니다. 순자야, 내일 새로 생긴 일식집 가자. 맛있다더라. 어디쯤인데? 내 며느리 학교 근처야. 거기 중학교 옆 골목 알지? 아, 그래, 거기구나. 다음 날 우리는 말끔히 차려입고 그 일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결국 며느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진이는 아직도 기간제야? 응. 임용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민재도 어린데 차라리 집에서 애 보고 임용만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그치, 엄마 입장에선 그렇지.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자기 인생 포기 안 하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직장 나가면서도 애 셋을 키운다니까. 그래도 의사니까 버는 건 확실히 벌고. 또 의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안정된 직장인데 며느리까지 정교사였으면 말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비교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순자야, 난 마트 좀 들러야겠다. 넌 어디가? 나도 뭐 집에 가야지.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생각. 여기까지 왔는데 수진이가 일하는 모습이나 한번 볼까? 늘 그까짓 기간제라고 생각해 왔으면서도 정작 한 번도 학교 현장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XX 중학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수진이 학교구나. 운동장에서는 체육복 입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복도 창문 너머로는 학생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님이세요? 경비 아저씨가 묻길래 예, 미술 선생님 김수진 교사 가족입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은 이상하게 잘 안 나왔습니다. 복도에 놓인 의자에 살며시 앉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어느 순간 복도 저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진 선생, 지금 이 시간에 작품 전시를 왜 바꾸고 있습니까? 굵고 거친 남자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교장이 양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고 그 앞에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자기 그림을 부모님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치만 조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학부모 민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죠? 아이들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교 규정이 더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아까 물감 쏟은 자리 어디였죠? 복도 바닥에 얼룩 생긴 거 안 보입니까? 교장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로 닫겠습니다. 바로 말고 지금 여기서 애들 다 보는 데서 선생이 실수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여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여기 복도라 학생들도 많은데 조금만 부드럽게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요즘 젊은 여자 선생들은 애 핑계, 집안 핑계 대면서 책임감이 없어. 김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 말에 제 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 핑계? 젊은 여자 선생? 지금 내 며느리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잠시 후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교무실에서 걸레를 들고 나와 복도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변에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미술쌤이다. 쌤 왜 저래? 혼나나 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바닥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털썩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선생을 애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굴려야 하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학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수진 선생 가족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그 말이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저 교장 선생님 원래 저래요. 특히 여자 선생님들, 그 중에서도 애 있는 선생님들한테 유난히 심하게 굴어요. 왜요? 일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김 선생 수업이 제일 재미있다고 애들이 맨날 얘기해요. 전시회도 자주 열어주고 아이들 하나하나 칭찬도 잘해주고요. 근데 남편이 정교사라면서요? 네. 그것 때문에 더 그럴 거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보다 덜 안정된 자리인데도 기죽지 않고 꿈꾸고 남편이랑 동등하게 일하려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질투와 편견 때문에 이 아이 인생을 이렇게 짓밟고 있었다는 거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당장 소리 지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수진이 생각을 먼저 들어봐야 해. 내가 나섰다가 더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복도 소란이 조금 잦아들고 교장이 교무실로 들어가고 나서야 수진이가 걸레를 들고 복도 끝 휴게실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다시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휴게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밀었습니다. 수진아. 창가에 서서 교정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 봤어. 아까 복도에서.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모습 보여드릴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평소 같았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제가 들고 있던 도시락을 들어보였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돼서 다니는 것 같길래 대충이라도 먹으라고 싸왔다. 김치도 좀 넣고 계란말이도 좀 하고. 수진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 도시락을. 왜 못 줄 사람이냐 내가.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앉아. 힘 빠져 보이는데 좀 앉아서 먹어. 우리는 작은 휴게실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와, 어머님이 해주신 계란말이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준호 오빠가 말해줬었거든요. 우리 엄마 계란말이는 최고야라고. 억지로 웃으려던 입꼬리가 눈물에 젖어 떨렸습니다. 먹어. 말하지 말고 좀 먹고. 수진이는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살짝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이 반쯤 줄었을 때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오늘 같은 일이 처음이냐? 수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많이 봤어요. 저도 다른 선생님들도 결제 한 번 늦었다고 교무실에서 문 열어놓고 1시간 넘게 혼내기도 하고 아이들 있는 교실 앞에서 수업 중에 들어와서 소리 지른 적도 있었어요. 특히 저한테는 더 심했어요. 언제부터? 한 반년? 교장 선생님 부임하고 한두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무심코 남편이 정교사라는 말을 들은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표정이 눈에 띄게 바뀌셨어요. 남편이 안정된 직장이라 좋겠네. 그럼 선생님 월급은 용돈이겠네? 이런 말을 대놓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렇게 한 거야?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제가 실수하지도 않은 일도 무조건 제 탓으로 돌리시고요. 임신했다가 유산하신 여교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엄청 심하게 하셔서 그 선생님은 결국 그만두셨어요. 수진이는 말하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준호한테도 나한테도 여기서 버티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임용 준비하면서도 현장을 떠나기 싫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제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알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님은 분명 그만둬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임용 준비 노트야? 수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교육학 이론, 미술 교육 방법, 아이들 활동 아이디어, 수업 시간에 쓸 멘트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 여기저기에는 민재 잘 자면 2시간 공부, 오늘은 피곤해서 1시간만 같은 메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재우고 나면 매일 새벽까지 이거 보면서 공부했어요. 임용 한 번에 붙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꼭 정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자기 그림을 통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까짓 기간제라고 부르며 우습게 여겨왔던 그 자리가 이 아이에게는 평생을 걸고 싶을 만큼 간절한 꿈의 자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너무 몰랐다.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그냥 내 자존심, 내 체면만 보느라 내 삶을 너무 가볍게 봤어. 수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편이다. 그 순간 휴게실 문 밖에서 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진 선생,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는 것을 제가 먼저 붙잡았습니다. 앉아 있어. 문이 열리자 교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이 쉬는 시간도 아닌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고요? 김수진 선생 시어머니입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은 근무 중이라. 아까 복도에서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선생을 무릎 꿇게 하듯 바닥을 닦게 하는 게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지도입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요즘 젊은 여자 선생들은 책임감이 없다. 애 핑계댄다. 그런 말도 교육적입니까? 학부모님, 여기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소란은 교장 선생님이 피우셨죠. 제 며느리는 지금 학교에서 직장 상사에게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일들 해결하라고 평생 교육청에서 일하는 남편을 곁에서 봐 온 사람입니다. 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교육청이시라고요? 네. 시 교육청 장학관 박영호. 그 사람 아내입니다. 오늘 본 일, 들은 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 며느리는 조퇴하고 나갈 겁니다. 조퇴 사유도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지금 조퇴라니 그건 규정상, 규정 말씀하시기 전에 방금 복도에서 하신 행동이 학교 규정에 맞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시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교무실 앞을 지나며 여러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를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을 때 수진이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뭐 마실래? 따뜻한 유자차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겨우 숨이 내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너무 큰일 벌어진 거 아닌가요? 큰일이야. 당연히 큰일이지. 하지만 이 정도 일은 큰일이 돼야 해. 몇 달 동안이나 너 혼자 참아온 일이잖아.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학교 가봐야겠다. 조사팀이랑 같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해당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며느리와 민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더 미움받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더 미워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문제지. 오전 11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수진이뿐 아니라 다른 여교사 3명이 비슷한 피해를 제보했어. 임신했다가 유산한 교사 이야기, 복도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욕한 이야기 다 나왔어. 지금 CCTV랑 회의록 다 확보한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후에 교장 직접 조사할 거야. 수진이가 원하면 옆방에서 그 장면 볼 수 있게 할게. 한번 물어봐줘. 전화를 끊고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 가서 직접 보고 싶니? 교장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수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도망치듯 나오기만 하면 제가 진 것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나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오후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 곳곳에 교육청 명찰을 단 사람들이 서 있었고 교무실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담실 옆 작은 방에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의 테이블에 앉은 교장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조사위원들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교장, 김수진 교사에게 복도에서 바닥을 닦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한 지도 차원에서 지도라는 이름으로 선생을 모욕하신 건 아닙니까? 특히 여교사, 육아 중인 교사들에게만 그런 지도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남교사들에게는 한 번도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지요? 남편이 CCTV 캡처 화면과 다른 교사들의 진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장은 점점 말문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던 수진이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이 제게 했던 말들 다 생각나요. 기간제 주제에 애 핑계로 빨리 가려는 거 아니냐. 남편이 정교사니까 살만하겠네. 이제는 그 말들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이제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조사가 끝에 가까워지자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 교장, 여기 있는 CCTV 자료, 교사들 진술, 학생 학부모 진술까지 종합해보면 이건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특히 김수진 교사에게는 몇 개월에 걸친 반복적 모욕 행위가 있었고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질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할 것이고 당신은 징계 및 형사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학교에 기여한 당신이 김수진 교사에게 다른 여교사들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이제 끝났다. 오늘로 그 사람 영향력은 여기까지야. 수진이는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장 직위 해제 및 중징계 절차 착수, 추가 조사 후 파면까지 검토, 그리고 피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학교 내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연수까지. 그와 동시에 수진이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진 교사,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중점학교 쪽에서 정교사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업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볼 때 김 선생을 우선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임용 절차상 필요한 시험은 보셔야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며느리는 손에 시험 일정표와 안내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정교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꿈이 정말 눈앞까지 온 것 같아요. 당연히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버텼는데, 얼마나 공부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저녁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민재가 잠든 밤 거실 식탁 위에는 요리책 대신 교육학 책과 문제집들이 쌓였고 고개를 숙이고 형광펜으로 줄을 치는 며느리의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커피 한 잔 갖다 줄까? 네, 어머님. 너무 좋아요.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네, 어머님? 너 처음 봤을 때 사실 속으로 좀 무시했어. 우리 아들은 정교사인데 며느리는 기간제라니.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 친구들 모임 나가면 우리 며느리는 의사야. 우리 며느리는 회사 팀장이야. 이런 말들 듣는데 나는 내 며느리는 미술 기간제야. 라고 말하는 게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었거든. 수진이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오늘 너 복도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보고
아니, 그 전에 내 노트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너를 보면서 알게 됐어. 수진이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손주 맡겨두고 나가야 하는 제가 늘 죄송하고 또 무서웠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정말로 그만둬라고 하실까봐 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참다가 버티다가 오늘 같은 날이 온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앞으로는 약속해. 다시는 혼자 참지 말고 힘들면 얘기해.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같아서 그래. 수진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 꿈도 응원할게요. 어머님도 이 나이에 이렇게 변하신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시험날이 다가오고 우리 집은 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민재를 전담했고, 민재야, 오늘은 아빠랑 그림 그릴까? 응, 엄마처럼. 며느리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시험날 아침 며느리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을 때 저는 현관에서 코트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떨려? 네. 근데 이상하게 두렵진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버텼는지 아니까. 이제는 제 자신이 좀 믿어져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됐다. 합격하든 떨어지든 넌 이미 충분히 잘했다. 그러니까 떨리면 그냥 내가 뒤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해. 네, 어머님. 다녀올게요.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와 블록을 쌓으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시험장 앞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표정만 봐도 알겠더군요. 잘 봤구나. 네. 기출이랑 비슷한 문제도 나오고 공부했던 것들 거의 다 나왔어요. 실수한 건 없을까 싶어 계속 생각나긴 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며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2주 후 합격자 발표 날 오후쯤이었을까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무슨 일 있어? 붙었어요. 정말 붙었어요. 손에는 합격 안내문과 임용 절차 안내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잘했다. 수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그날 복도에서 그냥 울면서 그만둬 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넌 원래 이렇게 해낼 아이였고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아본 것뿐이야. 그래도 앞으로는 처음부터 잘 봐주고 믿어줄 거야. 다시는 늦지 않게.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선생님이야? 민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원래도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정교사 선생님이 된 거야. 와, 우리 엄마 최고다. 민재가 양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수진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많이 못 도와준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준호야.
당신이 내 편 들어준 것만으로도 진짜 큰 힘이었어. 남편도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후배 교사들 힘들어하는 거 있으면 수진이가 먼저 손 내밀어줘. 오늘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반복되지 않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는 결국 며느리 덕분에 변한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며느리를 무시하던 평범한 시어머니였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울고 웃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수진이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앞으로 더 바빠지겠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수업 준비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아이들도 더 많이 만나야 하고, 퇴근도 좀 늦어질 수 있어요. 민재 잠든 뒤에 들어오는 날도 있을 거고요. 괜찮아. 민재는 내가 잘 볼게.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와. 넌 우리 집 자랑이야. 수진이는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 꿈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저 어머님 자랑스러운 며느리, 아니 딸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 수진이가 문을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그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수진이가 오늘도 아이들 앞에서 자기만의 빛을 내겠지. 나는 그 빛을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팬으로 남아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제 마음도 괜히 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수진이처럼 묵묵히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신가요?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꿈을 이해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길을 응원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나는 내 편이야.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